유전자는 작은 단위의 헤어티지, 유전이다. 이게 주어, 유전자는 작은 단위의 유전이다. 명사가 있죠. 보호가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려면 뭐가 돼야 돼? 형용사 계열이 와야지. 그 중에서도 모든 살아있는 생물 안에 위치시킨이 아니라 위치되어집니다. 이 로케이트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거의 90% 이상 과거 분사로 쓰입니다. 과거 분사나 수동태로 쓰여요. 어디에 위치되어진이죠. 어디에 위치되어진. 다시 유전자는 작은 단위의 유전인데 그 유전은 위치되어졌어. 모든 살아있는 생물 이내에 위치되어진 내용상 수동의 의미다 이런 얘기야. 분사인데 수동의 의미. 능동의 의미면 뭐죠? 현재 분사죠.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 꾸며준다. 1953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DNA 구조를. 즉, 이 컴마는 동격 내지 부연 설명이죠. 그 DNA 구조가 뭐냐? 하나의 산성이야, 산성. 동격이죠. 아니면 부연 설명이죠. 그 산성은 뭐냐? 관계대명사가 꾸며주죠. 포함해 뭐를? 유전자를. 하나의 패턴에서. 하지만 과학자들은 비브투가 못마할 수 있다는데 나시니까 못마할 수 없다. 그 개별적인 유전자, 인디비주얼이와 개인의 사물일 때는 개별적인 이런 뜻이죠. 개별적인 유전자를 isolate, 격리하다, 분리시키다 이런 얘기죠. 격리하거나 분리시키고 바꿀 수가 없었다. 이 또 컴마가 또 뭐야? 부연 설명이죠. 그 유전자, 개별적 유전자를 격리시키고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하나의 과정이야, 과정. 이거 부연 설명이야. 뭐라고 불려지는 과정이야? 유전공학이라고 불려지는 과정이야. 맞죠? 얘가? 이 컴마가 뭐라고요? 부연 설명이라고. 뭘 부연 설명해? 개별적인 유전자를 격리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이 뭐라고 불려져? 이때도 마찬가지야. 불려진다 이런 얘기야. 유전공학이라고 불려진다. 언제까지? 1970년대까지. 이 컴마는 부연 설명이라고요.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유전공학이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절차 과정인 그 개별적 유전자를 격리시키고 분리시킬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 1970년대까지. 유전공학이라고 불려지는 그 과정, 그 절차. 즉 개별적 유전자를 격리시키고 변화시키는 어떤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과학자들이 언제까지? 1970년대까지. 아니면 나던테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지? 뭐뭐해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뭐해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언제 쪽부터 해석한다고 했지? 과학자들이 197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유전공학이라고 불려지는 과정, 즉 개별적 유전자를 격리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뭐해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첫 번째, 유전공학. 유전적으로 가공되어진, 유전적으로 공학되어진 제품. 제품이 첫 번째 유전 공학 제품이 뭐한? 그 유전공학 제품이 뭐죠? 미국 식약청 FDA 식약청을 뭐라고 그래? FDA라고 하지. FDA에 승인된 어프로브가 승인하다야. 맞죠? 첫 번째 유전공학 제품이 바로 뭐다?
인슐린이었다. 사람들 다이어비즈 당뇨죠, 당뇨.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다. 인슐린을. 야, 유주주에 있는 투부정사한다 해석 어떻게 하라 했어? 100% 뭐뭐하기 위해서죠. 다시 사람들이 사용했다 인슐린을. 그리고 유주주에 있는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하라고? 뭐뭐하기 위해서. 그 돕기 위해서. 그 몸이 처리하도록. 목적 보호자에 처리하다는 동사 원형이 맞죠? 헬프는 목적 보호자의 투부정사이면 동사 원형입니다. 알겠죠? 당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당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용상 나 B번 답 안 했죠. 첫 번째 genetically engineered product. engineered product. 야, 1번하고 2번 차이가 뭐지? 단수냐 복수냐 이거잖아, 그지? 프로덕트냐 프로덕트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제 여기 동사가 was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가 돼야 되니까 답은 1번이네요. 그죠? 유전공학 되어진 genetically engineered. 그렇지? 유전공학 되어진 제품. 첫 번째 유전공학 되어진 제품. 뭐 되어질? FDA에 의해 승인되어질 첫 번째 유전공학 제품은, 근데 지금 제품이 여기 동사가 was가 왔다고요? 동사가 was가 왔으니까 주어는 단수가 돼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미국 식약청 FDA에 의해 승인되어질 첫 번째 유전공학 되어진 제품은 인슐린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32번 발렌타인즈데이. 이 전치사 오는 언제 써? 날짜, 요일, 특정일. 이건 특정일이죠. 이제 하루에 해당되는 그 날짜, 요일, 특정일에 전치사 오늘 씁니다. 발렌타인데이에 탐은 요청했다. 내가 저녁 식사를 하도록. 에스크는 목적보의 투부정사오죠. 그와 함께 그는 주장했다. 동사가 뭐일 때? 명령, 제안, 요구, 주장, 충고, 조언 등일 때 뒤에 조동사 뭐가 와? should가 옵니다. 뭐가 와요? should. 근데 이 should를 생략할 수가 있죠. should를 생략한다는 건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이제 예전에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그는 주장했다. 명령했다. 제안했다. 유교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이러한 동사들은 이 should라는 의향의 조동사와 같이 와.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hould가 온다. 그래서 그는 주장했다. 나의 두 딸, 9살, 11살 나이가 먹은 나의 두 딸이 뭐 해야 된다고? 집에 있어야 된다고. 언제? 그가 나를 픽업할 때. 그가 나를 픽업할 때. 나를 태우러 올 때. 도착했을 때 그는 요청했다. 도착했을 때 when he arrived지. 원래 뭐야? when he arrived. 그가 도착했을 때. 근데 when이 뭐야? 시간이니까 생략하고 주어 여기 뒤에 있는 he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동사 ing arriving이 돼야지. 답은 뭐가 돼야 돼? 이 C는 분사구문,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arriving이 돼야 되는 거야. 그가 도착했을 때. 이해갔죠? 아니면 앞뒤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서
가끔 접속사를 생략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답이 되려면 when arriving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when arriving. 분명히 얘기했어. 문법을 배우고 어법이라는 거 하는데 이 어법이라는 과정을 하고 나서 독해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이 어법 과정이 없단 말이야. 어법 과정이 없어서 문법 배우는 게 왜 독해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90%야, 천안에. 그래서 애들, 천안 애들이 전국 꼴찌야. 이 충청도 애들이 영어가 전국 꼴찌야. 그 이유가 저런 거야. 저런 과정이 없는 거야. 문법이 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할 때 잘 감이 안 온다면 문법을 3번, 4번, 5번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when arriving 답이다. 아니면 when을 생략해도 된다. 도착했을 때 그가 요청했어. 우리가 뭐 하도록? 앉도록. 어디 위에? 카우치. 소파 위에. 그의 주머니로부터 그는 take 꺼냈어. 3개의 작은 상자를. 하나는 포함했어. 다이아몬드의 인기지먼트 링. 약혼 반지를. 무슨 반지를? 약혼 반지를. 그리고 그 두 상자의 그 각각 것은 포함했어. 하트 모양이 되어진 반지를. 하트 모양이 되어진 반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묻는 거냐면 each나 every가 있잖아. each나 every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a ring이 되는 거야. a ring. 알았죠? a ring. rings가 아니라고. 알았죠? 뭐를 가진? 다이아몬드를 가진 채 그 중심에. 배웠죠? 여기 분사 구문이 자꾸 나오네요. with 명사, 부사구.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데지.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데서 전체 다 with를 가지고 with 명사, 부사구, 부대 상황 이런 게 딱딱 떠오르야죠. 부대 상황 두 가지 상황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 두 개 상자, 두 상자의 그 각각이 하트 모양의 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작은 다이아몬드가 중심에 박힌 거하고 같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with가 전체 다 with가 명사와 함께 뭘 나타내?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그 중심에 두 개의 그 상자의 그 각각은 포함했다. 하트 모양의 반지를. 하트 모양이 되어진 반지를. 뭐한 채? with 명사 부사구 뭐만 채지? 작은 다이아몬드가 중심에 있은 채. 그는 프로포즈했다. 모든 3명 우리에게. 이건 뭐 그냥 외워야죠.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 없이 나는 어떤 기회를 갖지 못했다. 우리 4명은 결혼했다. 지금.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결혼해오고 있다. 결혼해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He married Jane yesterday. 이런 거는 그냥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이런 형태는. 이 능동의 형태는 어떤 동작을 강조하거든요. 동작을 강조해 주는 거고 한 번밖에 안 써요. 그는 제인과 어제 결혼했다. 이 하셨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건 동작이기 때문에 결혼식 날 당일 딱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돼. 그는 제인과 어제 결혼했다. 그 뒤로는 he is married. 이렇게 되는 수동태로 쓰는 거야. 그는 결혼한 상태이다. 이 비동사라는 건 동작이 아니라 상태잖아. 결혼한 상태이다. 누구와? to 제인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인과 결혼한 상태이다. 그리고 세 번째, he 몇 년 동안, 과거부터 지금 몇 년 동안 결혼한 상태이다는 이걸 2번을 3번으로 현재 완료로 바꿔준 거야. 2번을 몇 번으로? 3번으로. He has been married. 그는 결혼해 왔다. 이해갔죠?
그냥 대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결혼해왔다는 거, 유부남이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해갔죠? 그리고 대상을 넣으려면 to까지 집어넣는 거야. 제인과 결혼해왔다. For 10 years. 이렇게. 여기선 제인을 안 쓰면, 제인을 안 넣으면, to 제인을 안 넣으면 그는 10년 동안 결혼한 상태이다. 10년 동안 유부남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았죠? 근데 대상을 쓰면 제인과 10년 동안 결혼해왔다. 이런 얘기고요. 2번을 약간 동작으로 바꾸려면 2번을 동작으로 바꾸려면 2번을 동작으로 바꾸지 말고 1번을 약간 동작으로 바꾸면 become you로 바꿔가지고 he got married. 그는 결혼했다. 이것까지는 가능합니다. he got married. 저거 결혼했다의 표현은 이거밖에 없다고. 외워야 돼.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서. 너무나 많은 알코올만 마시는 사람은 더 높은 확률을 가져. 확률 기회. 찬스가 뭐야? 확률 기회. 여러분 동격이죠. 어떤 확률과 기회를 가져? 아이를 가져. 어떤 아이야? physical or mental problem.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져. 의사들은 오랫동안 인식해왔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인식하다가 be aware of. 다음에는 명사니, 전치사니까 뭐가 온댔죠? 명사나 동명사고 만약에 be aware of 다음에 대절이 올 경우 접속사 대시 올 경우 이 접속사 대시 전치사를 싫어해서 전치사가 사라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be aware that 무엇을 인식하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다 접속사 표현에서 배웠던 거죠. 이 두 번째 걸 현재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be aware 여기 뒤에 뭐가 와?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give birth to. give birth to가 뭐야? 출산하다지. 출산하다. 출산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해왔다 이런 얘기죠. 주어동사가 오니까 be aware of가 아니라 be aware that이라는 얘기죠. be aware that. 아시겠죠? 근데 현재 완료죠. 인식한 게 아니라 인식해왔다죠. 인식해왔다. 인식해왔다. 의사들은 오랫동안 인식해왔다.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출산할지도 모른다고. 결함 있는 defective babies. 결함 있는이죠. 결함 있는 아이를. 하지만 과학자들은 최근 발견했다. 뭘 발견했죠? 알코올리즘. 알코올 중독은 남자에게서의 알코올 중독이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책임을 지다. 출산 결함에 역시 역시 책임을 질지 모른다고.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고. 큰 양의 알코올이 아마 이펙트는 명사예요. 효과, 영향, 결과. 명사로 더 많이 쓰여요. 동사는 보통 affect죠. 영향을 끼친다. 뭐에? 아빠 유전자의 어떤 품질, quality가 뭐야? 품질, 특성 이런 뜻이죠. 품질에. 이 유전적 변화가 야기한다. 이 유전적 변화가 야기할지도 모른다. 아이가 to be born, 태어나도록. 이 cause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고죠. 어떻게 태어나죠? 결함 있는 상태로. 어떤 상태로? 결함 있는 상태로.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왜 어렵냐면 디펙티블리라고 고를 수도 있어. 결함 있게 태어나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 맞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be born 하고 여기 보호가 와. 누구누구가 태어난다. 오형식의 수동태가 이형식이 되지. 오형식의 수동태야. 여기 rich 부자인 상태로 태어나다. poor 가난하게 태어나다. 아시겠죠? 지금 defect 그러니까 여기 형사가 보니까 형사가 와야 된다고. 어떤 상태로 태어나? defective 결함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해서 형사가 와야 된다. 아시겠죠? 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disabled 이렇게 올 수도 있죠. 형용사 계열 이게 올 수 있다. 이해하죠? 그래서 defective가 와야 됩니다. 몇 가지 방식에서 과학자들은 확신하지 못해. 뭘 확신하지 못해? 어떻게 이것이 발생하는지. 하지만 연구의 통계가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 live, little doubt. little이 뭐야? 부정이지. 거의 뭐뭐 않는 이런 뜻이죠. 거의 의심을 남기지 않는다. 뭐에 대해?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거의 의심을 남기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다음이요. 변화하고 있는 계절과 함께 새와 동물들은 seem to know 아는 것처럼 보인다. seem to 동사가 뭐야? 뭐뭐처럼 보이다. 근데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seem에 s 안 붙입니다. 새와 동물들은 아는 것처럼 보여. 뭐를? 대디아를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죠. 목적으로 쓰인 접속사 대신 생략한다. 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들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다고. 사슴은 이동한다. 수마일을 뭐 하기 위해? 물을 마시기 위해.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죠? 관계대명사 꾸며주죠. 동사가 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라임, 석회를 포함하고 있어. 그 물 안에. 그 안에 석회를 가지고 있어. 그들은 석회가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게 사역동사 시키다지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뿔이 자라도록 사역동사니까 목적보다 동사에 원형이 맞죠. 새들 이 레이가 알을 낳다죠. 알을 낳는 새들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라임이 뭐 하기 위해서? 부사성용법의 목적이죠. 계란 껍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게 폼이 형성하다죠. 계란 껍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의 목적입니다. 못 막기 위해서. From far inland. 뭐 내륙? 먼 내륙으로부터. 내륙. 안쪽 땅이죠. 내륙으로부터 새들은 날아간다. 어디까지? seashore. 바닷가까지. 근데 바닷가는 어떤 곳이야? 관계대명사는 이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지금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죠. 바닷가는 어떤 곳이야?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야. 갑각류를.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관계부사가 필요합니다. where로 바꿔야죠. 선행사가 장소니까. where는 관계부사 where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들은 석회를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 갑각류를 먹음으로써 by ing가 뭐야? 뭐뭐 함으로써 알지? 그들이 그 석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다음이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뜻이 뭐죠? 가장 먼 것 중에 하나.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가장 뭐뭐 한 것 중 하나. 가장 강력한 종류의 폭풍 중 하나는 그래서 하나가 줍니다.
허리케인이다. 다시요.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가 뭐야?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종류의 폭풍 중 하나는 허리케인이다. 매년 허리케인은 블랭크하고 데미지 손상 끼쳤어. 더 많은 프로퍼티 재산을. 프로퍼티가 뭐야? 재산 특성이죠. 뭐보다? 어떤 다른 종류의 폭풍보다. 이거 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는 최상급음이야. 허리케인이 어떤 다른 종류의 폭풍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손상시켰다는 얘기는 허리케인이 가장 많은 손상을 끼쳤다는 얘기야. 알죠? 최상급입니다. 답을 찾아볼까요? 매년 허리케인은 1번이겠죠. 더 많은 사람을 부상 입힌다.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손상시킨다. 이런 패턴이겠죠. 더 많은 사람을 부상 입히고 더 많은 재산을 손상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1번 아니면 몇 번이야? 2번입니다. 허리케인의 바람은 reach,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속도? 속도에 도달하는데 200마일까지. 시속 200마일까지. 320km죠. 맞죠? per hour. 시간당 200마일이라는 얘기는 시속 200마일이라는 얘기죠. 시속 200마일까지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비가 종종 pour down, 쏟아붓는다. pours down. in a solid sheet. 어떤 딱딱한 in a solid sheet.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이야기하면서.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홍수와 물의 어떤 손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무서운 dreaded, 끔찍한, 이 무서운 끔찍한 폭풍은 주어고요. 데디아를 했다. 그 에너지, 뭐로부터 에너지? 단지 하루의 그 허리케인으로부터의 그 에너지가 공급할 수 있다. 전기를 어디에? 모든 미국 전역에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끔찍한 폭풍은 답은 2번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대시 앞문장하고 연결되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소대용법 있죠. 너무 무모해서 뭐뭐하다. 너무 무모해서 뭐뭐하다. 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폭풍은 너무나 많이 packed. 팩이 뭐야? 팩. 막 모여지거나 뭐죠? 이렇게 팩. 그 한 곳에 집중돼서 그 하루 동안의 허리케인으로부터 에너지가 전기를 공급하였다. 미국 전역에 수년 동안.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하고 너무 말이 안 맞아서 영어가 가진 의미와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하자니 그 단어가 가진 뜻이 없고 직역을 하자니 이해를 못하고 그게 해석할 때 가장 어렵죠. 그래서 보면 비가 종종 pours down 쏟아붓는다. 여기 stitch는 뭐 보통 stitch업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 한 장, 낱장을 나타낼 때 stitch를 쓰기도 하고 그 뭐 물이라든가 불, 불이 이제 가득 퍼진 저거, 가득 퍼진 이런 뜻이 있어. 가득 퍼진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이제 불도 a sheet of flame 이렇게 쓰기도 돼요. 플레임이 뭐죠? 화염이죠. 이제 가득 퍼진 불, 가득 퍼진 불 아니면 가득 퍼진 불이라는 건 어떤 특정 공간에 불로 꽉 찼다는 얘기야. sheet of flame 알았죠? 가득 퍼진 불. 그리고 solid가 이제 고체란 뜻인데 고체란 뜻이고 뭐 단단한 형용사로 단단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도 뭐 가득 찬 이런 뜻이야. 이미 시티라는 단어가 가득 퍼진 어떤 특정 공간에 뭐 비라든가 물 같은 게 막 홍수가 났을 때 막 가득 퍼져 있다 할 때 또 시티를 쓴다고. 근데 불도 방 안에 불이 가득 찼다 할 때 sheet of flame 이렇게 쓴다고. sheet of flame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득 퍼진 화염 할 때 sheet를 쓴다. 그리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 거의 비슷한 말, 가득 찬 solid란 말이 또 중간에 들어간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허리케인의 바람은 도달할 수 있다. 여기가 아닌데, 비가 쏟아붓는다. in sheet, 막, 그 공간을 가득 퍼진 상태로 막 쏟아붓는 거야. 빈틈없이. 알았죠? 근데 그 solid도 가득 찬 이런 뜻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준 거야. 두 번, 뭐, 같은 뜻인데 두 번 쓸 필요 없죠. 한 번 더 강조해 준 거죠. in solid sheet.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번도 마찬가지야. 이 끔찍한 폭풍이 팩이 뭐야? 뭐 채우다, 가득 차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많이 가득 차서 이런 뜻이죠. 너무나 많이 가득 차서 원래 타동사로 채우다, 짐을 싸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짐을 꾸리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너무나 많이 가득 차서 이런 뜻입니다. 가득 차서 타동사로는 짐을 싸다, 짐을 꾸리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은 너무 그 끔찍한 무서운 폭풍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서 그 단 하루의 허리케인의 그 에너지가 공급할 수 있다 전기를 미국 전역에 며칠 동안 이런 뜻입니다. 36번으로 갈게요. 우리 두 10대가 나가기 전 친구들과 함께 그 저녁을 위해 나의 남편과 나는 협상했다. 모두가 뭐야? 뭐뭐 하곤 했다죠? 협상을 하곤 했다. 뭐를? 그 리즈너블, 합리적인 커퓨, 통금 시간에 대해 뭐에 대해 그들이 return, 돌아오는 것에 대해 나의 남편과 나는 협상을 하곤 했다. 합리적인 통금 시간에 대해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instead of죠. 뭐뭐 대신에 뒤에 instead of가 여기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온 거죠? 동명사가 온 거죠. 기다리는 대신에 그들을 뭐가 지나 우리의 우리가 잘 시간이 지나 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에 우리는 맞추곤 했다. 우드가 뭐뭐 하곤 했다죠. 우리의 알람 시계를 맞추곤 했다. 뭐 하도록? 그들의 통금 시간에 울리도록. 만약 그들이 늦는다면 알람이 우리를 깨울 것이다. 다시. 그들이 늦고 알람이 우리를 깨운다면 우리는 알 거야. 그들이 그들의 통금을 놓친 것을. 통금 시간을 놓친 것을. 우리는 항상 격려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도록. 만일 그들이 늦을 거라면 encourage는 목적보다의 투부정사고죠. 우리는 선호한다. 뭐 하는 것을? waking up. 깨는 것을.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 우리는 선호한다. 일어나는 것을.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 전화로 뭐보다는 오히려 지금 prefer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했죠. 그러니까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뭐보다는 오히려 깜짝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뭐에 의해? 알람 시기에 의해. 알람 시기가 놀라는 것에 의해. 또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 보자. by ing가 뭐야? 뭐뭐 함으로써죠? 울림으로써. by 다음에 동명사가 왔어요. 뭐가 울려? 알람 시계가 울림으로써. 이게 의미상의 주어죠. 알람 시계가 울림으로써. 또 뭐 함으로써? 알지 못함으로써. 또 동명사가 왔죠. 알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어디 있는지. by 다음에 동명사가 두 개가 왔어요. 아시겠죠? 이 앞에 건 의미상의 주어예요. 아시겠죠? 다시 우리는 선호한다. waking up, 깨는 것을.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 그들의 목소리에 깨는 것을 선호한다. 전하기로. 무엇보다는 오히려. 깜짝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뭐함으로써? 알람 시계가 울림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함으로써. 이런 얘기죠. 어려운 거 없죠? A는 instead가 뭐뭐 대신에. instead도 대신에란 말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도. 근데 얘는 그냥 부사예요. 뭐뭐 대신에. 부사고요. instead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waking up이라는 waiting up이라는 동명사가 온 거죠. 뭐 B번은 그냥 encourage라는 동사는 목적보에 투부정사 온다 이거고요. C번은 이제 prefer에 이제 걸리는 걸 찾는 겁니다. prefer가 지금 뒤에 뭐가 와요? 동명사를 목적 취하기 때문에 뒤에도 나란히 동명사가 와야 된다. 우리는 전화로 그들의 목소리에 깨는 것을 좋아하지 뭐보다는 오히려 깜짝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뭐에 의해 뭐함으로써 알람이 울림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함으로써 by ing가 뭐야? 뭐뭐 함으로써죠. by가 전치사니까 뒤가 뭐가 온다고요? 동명사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나의 작은 그 깃튼 새끼 고양이가 turn into 뭐뭐로 변하다지. 뭐로 변했죠? 아름다운 고양이로 변했다. 그녀의 털은 white 흰색이고 이 컴마가 있죠. 컴마가 있으면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무슨 설명? 부연 설명이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올 경우 계속적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적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who하고 which밖에 없어요. what은 계속적용법이 없어요. 다시요. 이 컴마는 앞에 있는 문장이나 명사들 부연 설명하거나 동격인데 특히 컴마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계속적용법이라고 하고 그 계속적용법은 who하고 which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다시 그녀의 털이 하얗다. 근데 그 하얀 건 뭐냐? 부연 설명하죠. 관계대명사가. 만든다. 시킨다. 귀. 그녀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귀를 필요가 없고요. 전면구고요. 그녀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귀를 어떻게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도록 시킨다. 메이크가 사역동사니까 목적 보호 자리 뭐가 왔어요? 동사 원형이 온 거죠. 그녀의 눈은 크고 노란색이다. 그녀가 wide awake가 뭐야? 활짝 깨다 이런 얘기야. awake가 깨어있는, 깨는 이런 뜻인데 wide니까 활짝 깨다. 잠에서 활짝 깨는 거야. 그녀가 활짝 깨었을 때 그리고 공경에 처했을 때 그녀는 이 인트로블이 공경에 처 아니죠? 그녀는 뭐처럼 보여? 다시 그녀는 보일 수 있다. as 원급 as죠. as 원급 as에서 이 원급은 뭘 의미하죠?
형용사나 부사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원급이 형용사 부사인데 뭐 형용사가 들어갈 것이냐 부사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 배웠잖아, 오형식에서. 그들은 보일 수 있다. 감각동사지. 감각동사는 뭐가 온다? 뒤에 보호가 온다. 보호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이런 얘기야. 그들은 태양만큼 강하게, 밝게, 죄송합니다. 밝게 보일 수도 있다. bright. 밝은이죠. 우리 술 마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녀의 코는 핑크색이고, 이것 아래에 전면구죠. 그러니까 부사구죠. 부사구일 땐 도치가 일어난다 했죠. 주어, 동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이 코 아래에 있다. this가 뭘 가리켜? 코죠, 코. 그녀의 코 아래에 있다. 부사구가 앞에 있으면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 그녀의 입은 이거 아래에 있다. 이 코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녀는 가지고 있다. 이 슬라이가 음흉한 아니야? 음흉한 웃음을 가지고 있다. 그 위에. 그녀의 입에 그 각각의 쪽, 그녀의 입에 각각의 쪽, 이렇게 입이 있으면 이쪽과 이쪽, 이 각각의 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녀 입에 각각의 쪽에, 그래서 봐봐. 그녀 입에 각각의 쪽에 했을 때 이게 전면구니까 부사구죠.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부사구는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위스커, 코스염이, 이게 복수니까 아가 와야죠. 주어동사 바뀌어야죠.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코스염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고 그리고 춤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햇볕 속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단어를 보면 슬라이는 음흉한, 할 수 있죠? 음흉한, 좋아라 이런 뜻이고요. 네. 위스커는 이제 구렛나루, 구렛나루라든가 고양이 쥐의 그 수염 있죠, 수염. 고양이 쥐 수염을 위스커라고 합니다. 가며 수년간의 근무 후, 근데 그 근무는 9 to 5, 9시에서 5시. 정확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전형적인 근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9 to 5. 9시에서 5시까지 수년간의 근무 후 뉴욕에서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거. 그냥 어떤 패턴이죠. 구문이죠. 패턴 구문이라고 하죠. 나는 발견했다. 가목적 이시 있어야죠. 가목. 그리고 이게 목적 부호고. 이 투이아가 무슨 부호죠? 무슨 목적어죠? 진목적어죠. 그래서 가목 이시 빠졌죠. 이해갔나요?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거. 그것이라 하면 뭐 하는 거? 적응하는 거. 어저스트가 조절하다가 있고요. 적응하다가 있어요. 어저스트. 뭐뭐에 적응하다. 아침 8시 스타팅 타임, 시작 시간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발견했다. 다시요.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거. 그것이라 하면 8시 시작 시간에 적응하는 거. 언제? 나의 회사가 웨스트 코스트라는 곳으로 이사했을 때. 비록 나의 사장은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당황했다. 나의 늦은 도착에 의해. 그리고 결심했다. To be more punctual. 뭐 하겠다고? punctual이 뭐야? 시간을 엄수하는 이런 뜻이죠. 시간을 지키는. 더 시간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결심하다는 여기 be determined to예요. be determined to. be determined to 이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날 나는 일어났다. 더 일찍. 평상시보다.
평상시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어떤 훌륭한 시간을 만들었다. On the freeway. 뭐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사무실에 여유 있는 사무실에 5분 가지고 도착했다. 굿모닝. 나는 즐겁게 called out. 불렀다. 뭐하며? 내가 왈츠를 주듯 걸어가며 문을 통해서. 존슨, 나의 사장님이 말했다. 놀라서. in astonishment가 뭐야? 놀라서죠. 놀라서 말을 했다.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Couldn't you sleep last night? 지난밤 자지 못했니? 잘 수가 없었니? 이런 얘기입니다. in astonishment가 뭐야? 놀라서. 보통 of 추상명사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이제 of를 제외한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in astonishment에서 일반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놀라서 이런 뜻입니다. 놀라서 말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인가요? 그리고 D번을 봐봐. D번. 이 보시면 나는 awake의 과거 awake 깨어났다. 그리고 훌륭한 시간을 만들었다. on the freeway에서. 그리고 뭐 했다? 마지막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제 병렬구조라고 하죠. 동사가 나란히 와야죠. 깨어났다. 그리고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도착했다. arrived가 돼야죠. arrived. A와 D죠. A와 D. B번은 그거 묻는 것 같아요. 나는 당황시켰느냐, 당황하게 되었느냐. 당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embarrassed지, 과거분사지, embarrassing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C번에 여기 be determined to 원래 기본형이 뭐야? be determined to 비동사가 좀 앞에 있습니다. was determined to 뭐뭐 하는 것을 결심하다 이런 얘기고요. 없죠 어려운 거 이거. 다음이요. RG라는 사람이 최종 시합에 있었어. 최종 시합이니까 뭐 결승전 아니야? 그 메이저 라켓볼 토너먼트에 메이저 라켓볼 토너먼트의 최종 시합에 있었다. 그리고 looking for 찾고 있었다. 뭘 찾고 있었어? 그의 첫 번째 전문적인 어떤 우승을 찾고 있었다. 추구하고 있었다. 매치 포인트가 뭐죠? 그 결승 게임의 파이널 게임, 결승 게임의 매치 포인트에서 그 점수 하나면 승부가 결정나는 걸 매치 포인트라고 하죠. 그 매치 포인트에서 그 R이라는 사람이 made a super shot, 슈퍼샷을 날렸어. 뭐를 향해? 승리를 향해. The referee called it good. 심판이 불렀어, 즉 선언했어. 그 샷을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네트에 닿았냐 안 닿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유효하다고 선언했어. 하지만 그 R은 동의하지 않았어. 심판에. 그의 샷은 had hit 때렸어. 바닥을 먼저 때리면 안 됐나 봐. 뭐죠?
그는 악수했어. 그의 opponent. 원래 opponent는 적수죠. 그러니까 그의 적수의 손, 즉 상대방과 악수를 했다. 그리고 걸어서 나갔다. 코트 밖으로. off가 떨어져서 밖으로 이런 뜻이죠. 코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럼 뭐가 돼야 돼? 봐봐, 그는 그의 적수, 즉 상대방과 악수를 했죠. shake hands, 알지? 악수를 했다. 그리고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의 ing, 분사구문이 나와야죠. 분사구문 이렇게 많아요. 2, 3, 4, 5번이죠. 뭘 선언했죠? 봐봐. what은 이게 관계대명사든 의문사든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죠. 불완전한 문장, 뒷문장이. 그리고 that은 완전한 문장이 오죠. 이해갔죠? 봐. 보자. 그의 샷이 때렸다. 바닥을 먼저. 완전하죠. 완전하니까 대시 와야 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의 샷이 바닥을 먼저 때렸다고 선언한 후 이런 뜻이 되겠네. 분사구문 중에 시간입니다. 그 시간 중에 시간 이후 조건형 부대상 중에 애프터가 나올 것 같아요. 애프터 뭐만 후. 그가 다시 그의 샷이 바닥을 먼저 때렸다고 그가 선언한 후 그는 그의 상대편과 악수를 했다. 그리고 코트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렇게.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그는 시합에서 졌다. PP가 있으면 사실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분사구문 빙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분사구문이니까 뭔말 때 뭐뭐 때문에 뭔 말하면 뭔 말일지라도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물어봤었어. 물어봐줬을 때 when이 나올 것 같아. 뭐가 생략됐어? when he was를 줄인 거야. when이 시간이니까 생략하고요. 주어가 he하고 루빈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럼 생략하고 동사인지 빙인데 빙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과거분사만 남은 거죠.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물어봤을 때 그 R은 단지 말했다. 단순히 말했다. 유일한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 나의 정직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이 나의 유일한 것이었다. 그 유일한 것이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 나의 정직을 유지하기 위해. 답은 이제 이거죠. 관계대명사가 꾸며줘야죠. The only thing. 그것은 유일한 것이었다. 그것이 뭐야? 바로 t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래서 관계대명사,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유일한 것이었다. 그것이 뭐야?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이거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maintain. 유지하기 위해. 나의 정직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두의 목적격 관계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일한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정직을 유지하기 위해. 명예와 정직은 요구하다. 커맨드가 뭐야? 요구한다. 큰 대가를. 프라이스가 뭐야? 대가. 큰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많은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많은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40번. 삶의 경험. 우리의 삶의 경험은 comes through 5가지 감각을 통해 옵니다. 각각의 감각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each나 every는 무슨 취급? each나 every는 단수 취급. 동사 s 붙여야죠. 각각의 감각은 준다. 우리에게 어떤 특정, 구체적 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에 대해?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 당신은 후각을 갖고 있지 않다. 대절이죠. 대절이에요. 그러면 앞에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명령문이 와야 될 것 같아요. to로 시작하면 문장이 안 끝나요. 명령문 상상해라. 답은 4번에 5번이죠. 잠시 동안. 얘는 전면구엠. 있으나 마나. 전면구엠이니까 있으나 마나고 상상해라. 얘가 타동사거든요. 그럼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뭘 상상해? 대절을 상상해라. 이게 목적어입니다. 잠시 동안 상상해라. 대디아를. 대디아가 뭐야? 당신이 후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야, 후각을 갖고 있지 않진 않지. 가정한 거지.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를 쓴 겁니다. 가정법이라는 건 if 때문에 가정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상대방이 난 가정하고 있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동사를 현재에서 과거형으로 바꾼 거죠. 당신이 후각이 없다고 상상해봐라. 잠시 동안. 다시요. 명령문이에요. 동사로 시작하는 무슨 문? 명령문. 상상해라. 잠시 동안. 잠시 동안은 필요 없고요. 무엇을 상상하다 해서 대절이 목적어입니다. 상상해라. 잠시 동안 당신이 후각이 없다고. 당신의 세상은 얼마나 훨씬 덜 풍요로울까요? 이게 보호거든요. 풍요로운. 근데 레스가 비교급이죠. 비교급을 만들죠. 덜이죠. 덜. 이게 모으면 당신의 세상은 더 풍요롭다는 얘기고 더 풍요롭다는 얘기고 레스면 당신의 세상은 덜 풍요롭다야. 이해하죠? 그리고 머치는 강조죠. 비교급 강조. 훨씬. 당신의 세상은 얼마나 훨씬 덜 풍요롭게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모으면 어떻게 된다고? 당신의 세상은 얼마나 훨씬 더 풍요롭게 될까요? 이런 얘기고 레스니까 당신의 세상은 얼마나 훨씬 덜 풍요로울까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워크 컬처? 어떤 근무 문화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근무 문화, 근무 환경에서 문화라기보다 환경이 낫잖아요. 보통 근무 환경. 우리의 전통적인 근무 문화에서 우리는 행동한다. 내용상 뭐 마치 뭐뭐처럼 이런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행동한다. 우리가 행동한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단 하나의 감각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either A or B, A 또는 B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것만 알죠? 시각적인 것 또는 청각적인 것만 이해하죠? 이것도 사실은 가정법이에요. 하나의 감각만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이거 헤드로 썼어야 돼요. 헤드로. 답은 4번입니다. 야, 몇 년도 거냐? 12월까지나. 그러니까 369, 11은 뭐야? 369, 11. 369, 11은 전국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신뢰도가 있고요. 이 12월에 만든 거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사설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는 많이 틀려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가정법, 이것도 과거를 썼어야 돼요. 가정법 과거. 진짜 한 가지 감각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문제를 잘못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가정법 과거, 이거죠. 답은 3번이겠지만, 네. 대부분의 우리들은 훈련되어진다. 뭐 하도록? 이 두 개의 감각 중 하나만 사용하도록. 뭐로써? 지배적인 감각으로서. 도미넌트가 뭐야? 지배적인. 우리의 다른 감각은 배제하고. 익스클루전이 뭐야? 배제. 우리의 다른 감각은 배제하고. 모든 당신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모든 당신의 감각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뭐 하기 위한 방법? 당신 삶의 모든 순간, 모먼트가 뭐야? 순간이죠. 모든 순간을 풍요롭게, 인리치, 풍요롭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